취업 트렌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프라인으로 이 멀리까지 막 서울 이렇게 좋은 곳에 있지 않은데 또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비가 지금은 그쳤는데 아까 오고 있어서 솔직히 좀 이렇게 큰 데 빌려놓고 안 오실까봐 매우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여기 또 꽉 채워주셔가지고 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3분만 딱 저희 뭔가 CRM 메시지처럼 저희 홍보 좀 하고 그리고 바로 세미나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츠커리어 대표 송다혜라고 합니다. 레츠커리어는 레츠라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시작해보자 라는 뜻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독자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그리고 컨텐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커리어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정보 찾기부터 경험 정리, 직무 탐색,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와 같은 서류 작성까지 아주 다양한 커리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원하는 취업까지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제 마지막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선순환 커리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번 레츠커리어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합격하신 분들이 또 다시 저희 레츠커리어에서 다른 분들을 위한 멘토님이 되어주시고 강연을 해주시는 그러한 좀 커리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좀 코어 밸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고 커리어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함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모티베이팅한 플랫폼이 되고자 단순히 일반형적인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미션을 수행하시는 걸 기반으로 서류를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좀 플랫폼들과 다르게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톤의 매너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네, 저희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은 레츠커리어 홍보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계에 맞는 커리어를 설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아마 지금 종이에 보시면 이번 달에 모집하고 있는 것이 경험정리 챌린지, 자기소개서 챌린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챌린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셨을 때 나는 취업 준비가 좀 처음이고 경험정리랑 진급탐색 자체를 해본 적이 아예 없다라고 하신다면 경험정리 2주 완성 챌린지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취업 준비 시작부터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나는 경험정리랑 진급탐색 정도는 해봤고 이제 진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자기소개서 챌린지, 포트폴리오 챌린지 선택하셔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현직자를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현직자 커피챗과 모의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해당 프로그램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레츠커리어가 슈퍼인턴이라는 서비스와 함께 제휴를 맺고 여러분들께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슈퍼인턴은 가장 빠르게 인턴 신입 채용을 연계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슈퍼인턴을 통해서 이력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면 저희 슈퍼인턴 스카우터가 여러분들과 가장 잘 맞는 회사와 직무 포지션에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하실 때 내가 원하는 조건, 위치나 직무 같은 것들을 제출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 한 번만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이 바로 면접 전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슈퍼인턴에 등록된 인재분들은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 포지션들을 추천해드리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이 정도의 정량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재 신청을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와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여러분들의 서류를 검토해서 인재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절차로 내가 이제 그만해줘, 포지션 추천을 나 이제 합격했어 라고 하는 그날까지 추가 제출 없이 계속 간편하게 포지션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랬을 때 본인이 나 여기 면접 가볼래 라고 하시면 면접 진행 절차를 도와드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취업 성공까지 가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홍보 드렸는데 나눠드린 종이 첫 페이지에 슈퍼인턴 서비스와 레츠커리어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홍보들 들어가 있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인턴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인턴 혹은 지금 여기 와주신 분들 MD나 세일즈까지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좀 취업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서류 작성 어렵다고 하시면 레츠커리어 프로그램 통해서 서류 작성까지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홍보가 길었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5년 상반기에 제가 렛츠커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취준생분들과 기업들 그리고 합격하시는 분들을 만나뵈면서 어떤 좀 마케팅의 진보적인 트렌드와 취업하는 트렌드가 있다라고 느낀 것들을 나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목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마케팅 직무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5년 정도까지 마케팅 직무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때그때 뜨는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직무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걸 좀 준비해 나가야 할까라는 좀 더 거시적인 시선들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미시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럼 대충 이런 직무 하고 싶고 이런 산업 가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더 쌓아야 될까, 회사에서 어떤 경험을 선호할까 궁금하셨을 텐데 그런 내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시적으로 결국 그래서 내가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서류 써야지 이력서 포트폴리오 잘 써야 합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해당 내용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무제한 Q&A라고 넣어놨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제한 Q&A라고 해도 여러분들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넣어놨으니까 정말 내가 끝까지 다 물어보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뭐 9시, 10시, 11시 다 괜찮고요. 그 라이브 질문 답변이 끝날 때까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약간 수미상관 구조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직 설명이 시작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요거 말씀드리고 제일 뒤에서 1시간 반 들었을 때 요게 이해되시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 좀 이어지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떤 경험이라도 만들고 계신 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그 고민하느라고 뭐 이 서포터즈가 좋을까? 이 공모전이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 자격증 좋을까? 고민하느라고 내가 한 달, 2달째 정말 아무런 경험이나 역량을 쌓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장 불리한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라도 그게 정말 이 당장은 이 마케팅이랑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그 어떤 경험이라도 만들고 계신 분이 무조건 유리하고 그래야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경험들을 커넥팅 다츠 하시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취업이 되는 것의 능력이고 그것이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좀 무관한 일들을 해봤다고 해도 그것들을 채용 공고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지어야 할지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커넥팅 더 다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커넥팅 더 다츠에 합격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거에 대한 모든 정답은 채용 공고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건 제가 오늘 1시간 반을 통해서 꼭 이해를 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1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A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크로스 마케팅 아니면 퍼포먼스 마케팅 아직은 모른다, 아니면 나는 뭐 다 됐고 그냥 삼성이면 된다, 뭐 토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각자 어떤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계신지 저희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손 안 들으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저는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냥 뭐 편하게 던져주셔도 됩니다. 조금 어색하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직업 생각하고 계세요? 네, 노래 적어주시죠. A야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직업 생각하고 계신가요? 퍼포먼스 마케팅이요? 네, 여기 꼭 맞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직업 생각하고 계신가요? 브랜드 마케팅이요? 오, 감사합니다. 이 정도? 그럼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마케팅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케팅 직무 트렌드를 잘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라서 막 던지시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마케팅 직무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쉽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유치하지만 대답을 해주시는 분께 제가 이거 노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슈퍼히트 노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틀려도 괜찮으니까 좀 부탁드려볼게요. 채용 교섭이요? 좋습니다. 또 생각 있으신 분 계실까요? 기업이나 SNS에서 진행되는 광고들. 네네.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컨텐츠 마케팅 확실히 그런 트렌드와 이제 레퍼런스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또 네네. 이런 마케팅 세미나를 감사합니다. 맞아, 현직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들도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조금 더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처음 말씀 주신 맞았는데 채용 공고를 최대한 자주 보는 사람이 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취업이라는 것은 누군가 뽑아줘야만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그로스 마케팅을 하고 싶다. 나 그로스 마케터 무조건 되고 싶다 하는데 채용 공고에 그로스 마케터가 만약에 3개월 동안 안 올라오면 여러분은 그로스 마케터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채용은 손뼉이 맞아야 되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한 관계가 아니고 약간 회사에서 포지션을 열어야만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조금은 불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로스 마케터를 꿈꿔도 되는 걸까? 그로스 마케터를 뽑고는 있을까? 브랜드 마케터를 뽑고 있을까? A를 뽑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근데 그로스 마케터를 좀 잘 안 뽑는데 우리 특히 인턴 신입이가 그 단계에서 뽑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 뽑아. 근데 요즘 뭐가 많이 올라오느라고 하면 그 직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우리가 취업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채용 공고, 그러니까 회사의 수요를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직자의 인터뷰나 영상이나 글을 자주 보시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분이 마케팅 소재 같은 걸 봐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현직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구나, 이런 식의 광고가 먹히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아티클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요즘 제일 유명했던 거는 그 리튼에서 지드래곤을 써서 한 광고가 굉장히 핫했죠. 그럼 그때 이제 그냥 그 광고 보고 웃기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다양하게 해석해주는 마케터들의 이야기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 말하고 또 그걸 실전했던 제일기획에서는 엄청난 성공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읽으면서 요즘 어떤 마케팅이 핫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용 공고를 그럼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사실 정해지는 답이 있지는 않은데 그냥 어떤 시선을 봐야 되는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떠있죠. 이게 오늘 기준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 또 처음 들어본 얘기죠. 브랜드 컨텐츠 마케팅은 뭘까? 들어가서 봐야겠죠. 이런 인턴이 있구나.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주고도 뽑지 않고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을 뽑습니다. 그럼 그거는 비교적 인턴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업무들을 하게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또 바라봐줘야 돼요. 토스도 어시스턴트를 뽑고 카카오도 이제 어시스턴트를 뽑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캐치 테이블 정도만 돼도 이제 어시스턴트를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나는 조금 이름 있는 곳에서 어시스턴트 정도의 업무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작은 기업에도 인턴 정도의 그래도 업무를 하고 싶은지 혹은 신입을 하고 싶은지 같은 고민들을 또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캐럿이라는 데서 컨텐츠 마케터 뽑고 있고 더그로스라는 곳은 인플루언서 마케터를 뽑고 있어요. 요거 최근에 공고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터 꽤 보인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이런 공고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인플루언서 마케터 사실 꿈꾸진 않는데 막 수요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마케팅. 사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는 것도 그 누구도 사실 거의 꿈꾸진 않아요. SNS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지만 이런 걸 또 대행사 쪽에서는 뽑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쳐내줘야 될 그 고객의 주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노아 인턴을 눌러보시면 좀 놀라운 게 해외 영어 퍼포먼스 마케팅을 또 같이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 두 개를 다 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마케팅 공고들을 보면 굉장히 저런 식의 어떤 괘씸한 공고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링글도 SEO and B2B 컨텐츠 마케팅을 하겠대요. 그러면 B2B 컨텐츠도 쓰면서 그걸 SEO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겠다는 건데 점점 채용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이거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내가 퍼포먼스랑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싶은 공고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진짜 어떤 거에 좀 강점이 있는 마케터가 되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 공고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줄 보니까 바이럴 마케터를 막 뽑고 있어요. 바이럴 마케터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수요가 있고 그럼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싶다면 바이럴 마케터를 선택해서 바이럴 마케터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채용 공고를 그럼 트렌드를 파악한다는 거는 저걸 밖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저희가 들어가서 봐야겠죠. 요즘 DBPR라고 이제 누리미디어가 회사 이름이고 DBPR가 우리가 다 들어가서 논문 플랫폼인데 누리미디어가 좀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좀 약간 핫한 그 트렌드가 있어요. 여기에 컨텐츠 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 정도의 마케팅 컨텐츠를 기획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성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뉴스레터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요즘 역시 소셜미디어 컨텐츠 만들어본 경험이 우대될 것 같고 뉴스레터 한번 해봤으면 또 그게 우대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을 찾아라고 보면 당연히 컨텐츠 기획 제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의 특성을 전달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는 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여기 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 제작, 운영을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사람. 예를 들면 나는 트렌드를 찾아서 우리 거에 적용시키는 걸 잘해라던가 나는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해라던가 나는 마케터 치고는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라던가 등등등 해서 내가 마케터로서 좀 노하우가 있는 게 무엇인지를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현상이나 트렌드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분. 이건 조금 더 DBPI의 그 논문 플랫폼으로서의 특성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애초에 조금 새로운 거에 학습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바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면 요즘은 이런 걸 바라는구나. 콘텐츠 성과를 창출해본 사람, 스스로 운영해본 소셜미디어 매체가 있는 사람, 이런 거를 바라는구나 같은 거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공모인데요.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 선별 소싱 관리, 문과 요가 신행 캠페인 같이 무슨 일을 할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써 있는 거 당연히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 써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교과서 펼쳤을 때 중요한 거 밑줄 긁듯이 뭐 앞뒤로 다 중요한 말들 써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주요 업무, 자격 요건, 우대 사항이고 그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처럼 밑줄 쳐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것들에 갖춰져 있어야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인플루언서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저한테 와서 근데 비전공자인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요거랑 봤을 때 제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 것 같으신가요? 전혀 상관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죠? 우리가 지금 이것들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어디에도 뭐 경영학과 출신, 뭐 광고홍보학과 출신이란 말이 안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격요건 우대사항 읽었을 때 써 있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어디에도 SQL을 따야 된다는 말 써 있지 않고 컴을 따야 된다는 말 써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엑셀 역량, 데이터 역량 중요하다고 써 있는 공고들은 있어요. 그럼 그런 데 가고 싶으시면 당연히 자격증 취득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실 때 분석을 하고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요즘 어떤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지 어떤 직무가 올라오는지를 보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들어가서 주요 업무, 자격 요건, 우대 사항을 읽으면서 요즘 대체 취업을 하는데 회사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일을 시키는가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게 두 번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2018년부터 마케팅 직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한 7, 8년 정도 마케팅 직무 트렌드를 채용 공고 기반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특성이 있더라라는 내용을 여러분을 위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마케터가 왜 핫해졌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케팅이 핫해진 것은 마케터의 연봉이 높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럼 마케터의 연봉은 언제 높아졌냐라고 하면 2018년을 좀 기점으로 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업무 직무가 등장을 하고 이건 뭐냐면 그 전까지의 마케팅은 막 홍보, 광고 마케팅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냥 마케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 마케팅부터는 소재를 만들어서 A/B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마케터가 등장을 한 거였고 효율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 퍼포먼스 마케터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은 거의 세일즈처럼 우리가 이번에 소재 A, B, C, D, E 뽑아가지고 각각 10만 원씩 태워봤더니 A가 제일 잘 나왔고 B 꽤 괜찮고 C, D, E 너무 폭망했어. 그러면 이거는 ROI 안 나오니까 끄자, 로아스 안 나오니까 끄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소재도 태워보고 해서 잘 되는 것들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광고를 태우는 일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나름 그 이전의 마케터보다 꽤나 뭔가 전문성 있는 마케터처럼 되면서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이제 직무의 연봉이 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디자인이나 뭐 서비스 운영이나 뭐 마케터나 다 거기서 거기나 더 문과 직종의 업무 그 직무 연봉이었다면 마케터가 이때부터 좀 연봉이 올라가면서 조금 마케터에 대한 어떤 좀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퍼포먼스 마케팅이 사실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못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계란이 안 깨질 정도로 푹신푹신한 마약 베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스북 광고가 한참 들어갔었어요. 2018년, 19년도 그 시대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BAT라던가 이렇게 왔는데 그런 식의 어떤 대행사들이 굉장히 핫하게 이제 좀 히트를 치면서 그런 데서 뭐 마약 베개 아니면은 저 이제 샤워 필터 이것도 막 이 GIF예요. 페이스북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이 흙탕물이 나와요. 그럼 이제 궁금해서 우리 집 혹시 물도 저럴까? 그럼 클릭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뭐 스타킹을 입으면 살이 빠지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게 자극적인 이미지들과 GIF를 보여주면서 막 돌아가니까 이게 굉장히 잘 팔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자극적이란 말은 좀 부정적이네요. 그냥 효율이 좋은 소재를 만들어서 그거에 돈을 태우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하는지를 보고 계속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핫했던 거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습니다. 근데 이 붐이 죽었어요. 그 이유는 혹시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광고 매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광고네. 맞아요. 광고네. 아 말이 되냐? 아, 이게 우리 집 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저 객탕물이 나오진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더 이상 효율이 나오지 않게 돼요. 그러면 돈을 태우는 광고는 효율이 안 나오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뜨게 되는데 이건 왜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좀 핫했던 스타트업들이 브랜딩을 좀 내세우면서 잘 되는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당근, 토스, 하다못해 배달의 민족은 아예 글씨체까지 만들어서 폰트를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브랜딩했던 스타트업들이 잘 되면서 아 그럼 브랜딩을 해볼까? 브랜드를 믿고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서비스와 제품을 사는 시대가 됐나 보다라고 하면서 브랜드 마케팅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됐었고요. 이 당시만 해도 브랜드 마케팅 인턴을 꽤 뽑았었어요. 채용 공부에. 지금은 정말 씨가 말랐는데 브랜드 마케팅 인턴 실력 공부 꽤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관리하고 호감도를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고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2021년에 당근이세요? 이렇게 해서 그 당근마켓에서 사람들이 구매할 때 이제 이런 어떤 밈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했던 어떤 브랜드 캠페인 같은 게 핫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이때가 아마 컬리에서 정지현 씨에서 TV 광고 때리고 했던 그런 브랜드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브랜드 마케팅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 플러스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 작은 스타트업들이 특히 좀 어려워져요. 이 브랜딩에 계속 투자하기가.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스타트업 혹한기가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더구나 더 브랜딩에 돈을 마구마구 쓰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직무가 점점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제 인턴 신입을 거의 뽑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2년에 핫해진 게 바로 컨텐츠 마케팅인데요. 컨텐츠 마케팅이 핫해졌던 것은 크게 두 가지적인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숏폼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는 릴스, 유튜브에는 쇼츠가 나왔고 그러면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게 가능해지면서 컨텐츠를 잘 만들고 그중에서 특히 영상 컨텐츠를 잘 만들거나 카드뉴스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퍼포먼스가 거의 완벽하게 죽으면서 컨텐츠가 떴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왜 나타났냐면 미국에서 더 이상 개인정보를 옛날처럼 많이 수집할 수 없게 법적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 여러분 잘 됐던 이유는 소재가 자극적이어서도 있지만 그 구글 뭐 크롬 이런 애들이 다쟤들이죠. 걔네가 페이스북, 메타 이런 애들이 저희의 정보를 다 저장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다니는지를 정말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저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막 리타게팅 저도 퍼포먼스 마케팅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고객님들의 연락처를 그냥 메타에 등록을 하면은 그 고객님이랑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까지 막 타겟팅을 해주고 그래서 막 유사 타겟팅, 리타겟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메타 광고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면서 옛날만큼 절대적으로 그 퍼포먼스 마케팅의 ROI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퍼포먼스 안 나와, 브랜딩은 돈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당장 하나하나의 컨텐츠들이 좀 소구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과 영상 그 기반으로 콘텐츠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콘텐츠 마케팅이란 건 이런 거죠. 그냥 회사가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제품 사, 우리 제품 사, 우리 제품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품에 관심 있을 만한 그 타깃 고객들이 관심 있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예쁜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회사예요. 그럼 그냥 인테리어 소품 사진 계속 올리면서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를 아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을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을지, 요즘 유행하는 소품샵이 무엇이 있는지 같은 콘텐츠들을 주기적으로 올리다가 한 번씩 이제 전환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이 뭔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혹은 이 블로그에 이 뉴스레터에 신뢰가 쌓인 후에 이 제품을 이제 추천하는 그런 식의 콘텐츠 마케팅이 지속이 됐고 요건 사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채용 공부에 많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023년부터 CRM 마케터라는 직무가 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회사가 어려워진 플러스 데이터라는 것이 좀 중요해지면서 나왔던 트렌드였고요. CRM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고객이 한 번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게 만드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퀄리에서 제품을 샀다라고 하면 퀄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또 구매하게 만들 거고 내가 에이블리에서 한번 옷을 샀다라고 하면 CRM 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같은 것까지 계속 알림이 오면서 한 번 더 사, 한 번 더 사, 내가 할인해줄게, 뭐 해줄게, 프로모션 있어 같은 걸 광고를 하겠죠. 그래서 고객 리텐션을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의 CRM 마케팅이 2023년부터 뜨게 되고 이거랑 같이 갔던 게 데이터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케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는 쌓여있는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의 싸움들이 좀 됐고 이것들이 이제 또 ROI가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40대 여성에게 삼겹살 사세요, 쭈꾸미 사세요 하는 것보다 한번 뭐 목살을 넣어서 구매했던 고객한테 삼겹살 사세요, 쭈꾸미 사세요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CRM을 하고 데이터 마케팅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문화가 굉장히 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도 랜딩 페이지를 하나만 만들어서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서비스를 홍보하는 랜딩 페이지를 3개, 4개, 5개 뭐 USB 다르게 쓰고 뭐 이미지 다르게 넣고 해서 다르게 뿌려보고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를 봤었고요. 만약에 8월에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도 지금 레츠커리어 기준으로 뭐 8월에 뭐 바캉스 어떤 이런 컨셉으로 갈지 아니면 8월에 이제 대기업 시즌이니까 그걸로 해서 랜딩 페이지를 뿌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할인을 해주는 게 더 나을지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가설과 실험들을 하면서 좀 더 마케팅을 잘 하게 됐던 거 이게 다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으로 가면 조금 더 재밌어지는데 2024년에 크로스 마케팅이라는 직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우후죽순처럼. 근데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막상 들어가서 크로스 마케터의 공고를 읽어보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뭘 한다는 거지? 혹은 그냥 콘텐츠 마케터랑 인플루언서 마케터 섞어놓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회사에서 크로스 마케팅이라는 걸 만들어냈던 이유가 이제 앞에서 이런 역사를 갖추면서 회사에 예를 들면 CRM 마케터 1명, 퍼포먼스 마케터 2명, 컨텐츠 마케터 1명, 브랜드 마케터 1명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 A라는 제품을 파는데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팝업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막 포스터를 붙이는 게 제일 잘 팔릴 것 같은 걸 모두가 알면서도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누구도 자기 담당이 아니니까. 나는 CRM 하는 사람이고 나는 데이터 하는 사람이고 나는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이제 그걸 다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대표님이 이런 거 시키면은 근데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인데 제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요? 같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크로스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약간 모든 걸 하는 그런 마케터가 필요하다라는 이름 아래에 크로스 마케터라는 직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로스 마케터 채용 공고를 유심히 읽어보셨다면 되게 회사마다 시키는 일이 다르고 정확히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셨던 게 약간 정상이에요. 근데 물론 크로스 마케팅이 퍼널이라는 걸 가지고 뭐 AARR 해서 뭐 인지, 흥미, 고려, 전환, 재구매 같은 퍼널을 가지고 사고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크로스 마케팅에 깔려있긴 한데 그랬을 때에 결국 하게 될 액션들이 무엇인가가 너무 다른 거죠. 우리 회사의 AARR 패널을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 회사는 CRM이 더 중요하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뭔가 해보는 게 더 중요하겠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데 그 퍼널의 데이터 기반 사고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크로스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올해죠. 올해 여러분 채용 공고를 보셨다면 아까 제가 약간 스포를 드린 것과 같이 어떤 공고가 제일 많이 보이냐 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터고요. 하나가 더 뭐였죠? 아까 제가 잠깐 짚어드렸는데 뭐가 아까 우리 아까 맞아요. 바이럴 마케터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슬픈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도 인플루언서 마케터랑 바이럴 마케터가 딱히 안 되고 싶어해요. 지금 제가 여기 물어보면 아마 그게 1순위는 한 분도 안 계실 거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회사는 바라는데 아무도 이걸 하고 싶어 하진 않고 다들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약간 짜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회사가 뽑고 하다못해 지금 예를 들면 애톰이라는 K뷰티 회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턴한테 세전 292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돈이 잘 벌리니까 그 정도의 월급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터와 바이럴 마케터가 약간 짜치지만 왜 이렇게 많이 뽑을까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왜일까요, 여러분? 고객이 제품을 사는 트렌드가 바뀌어서입니다. 다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플루언서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전 국민이 인플루언서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이게 잘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플루언서 보고 제품 구매하고 크리에이터 보고 제품 구매하고 혹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보고 제품을 구매하니까 그쪽으로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인플루언서한테 우리 제품을 주고 관리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터 혹은 커뮤니티에서 뭐 글을 쓰고 다니는 그런 커뮤니티 바이럴 마케터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채용 트렌드는 고객이 제품을 사는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달라지고요. 그 이유는 결국 마케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택했다고 하면 마케터라는 직무 자체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잘하는 마케터일수록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자 고연봉인 마케터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랬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회사는 그거에 맞는 직무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하나만 좀 더 그냥 약간 TMI처럼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그럼 고연봉, 그러니까 연봉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연봉인 마케팅 산업과 지금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K-뷰티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애톰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턴한테 292만 원 주고요. 요즘 정규직 그렇게 못 받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K-뷰티가 왜 압도적이냐라고 하면 해외 진출을 오타가 있는데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사실 해외 진출을 굉장히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야 K 붙어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진짜 좋은 거야라고 하는 게 뭐 K 뷰티, K 엔터 몇 개가 좀 더 있긴 하지만 K 뷰티가 정말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K 뷰티 산업 쪽에 있는 마케팅 직군들이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또 뷰티 쪽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터를 더욱더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눈을 열어두고 관점을 열어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면은 한때 MD랑 세일즈가 마케터보다 돈을 못 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트렌드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가장 고용공인 사람을 뷰티 회사에서 물어봤을 때 해외 MD나 세일즈를 해봤던 사람이 필요하고 혹시 내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오프라인 스토어 뭐 예를 들면 미국에는 얼타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입점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진짜 정말 압도적인 연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좀 읽으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지, 해당 기업은 무슨 제품과 서비스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돈을 잘 버는지를 이해를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그 마케터라는 직무로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TMI지만 이거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면 나는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조금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터, 뭐 인플루언서 마케터가 되고 싶다, 크로스 마케터가 되고 싶다 이런 답변들 제가 애초에 약간 직무를 여쭤봤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주셨겠지만 조금 더 근데 더 들어가서 그럼 어떤 크로스 마케터가 되고 싶은데요? 어떤 AE가 되고 싶으신데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나는 데이터를 좀 기깔나게 잘하는, 뭐 소통을 잘하는, 디자인을 잘하는, 카피를 잘 뽑는,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는, 문제 해결을 잘하는 등등등의 어떤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마케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당연히 좀 이것까지 내가 해야지 인터넷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당연히 지금 당장 한 번에 오늘 밤에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20대라고 하기 좀 웃긴데 뭐 20대 시간 혹은 뭐 27살까지 시간, 28살까지 시간 어쨌든 20대를 좀 보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그 이후에 조금 더 원활하게 마케터로서의 생활들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터, 바이럴 마케터 짜친다고 생각하시는 거 다 알고 들어가서 보면 짜치고 실제로 일하다 보면 더 짜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인플루언서 하루에서 30-40명씩한테 컨택하고 그 사람들 답변 오면은 내가 비딩 붙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 이만큼 주면은 1만 팔로워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화학 계산해가지고 인플루언서 또 비비도 맞춰드려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또 바뀔 거예요. 근데 물론 왜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도 결국 사람들이 필요를 느낄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취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핫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좀 보시고 관점을 넓혀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컨텐츠 제작과 데이터 분석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본인이 컨텐츠 마케터로서 좀 기깔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 당연히 컨텐츠 기획 제작 역량이 중요하신 거고요. 내가 조금 더 데이터 마케팅이나 뭐 CRM이나 그로스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결국 정말 본인이 본인을 돌아보고 채용 공고들을 보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고 싶은가를 생각하셨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빨리 하고 있는지 시간을 보니까 7시 37분이네요. 네, 딱 나쁘지 않은데 30분 딱 지났어요. 그러면 2부로 넘어가서 마케팅 직무 취업을 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짜 거시적으로 어떤 산업과 직무 트렌드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취업에 당장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면 회사는 결국 우리 회사와 이 사람이 들어올 그 팀이 이 사람한테 시키게 될 일을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고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채용 공고를 봤을 때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지가 굉장히 잘 써져 있는데 그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예요. 결국은 회사는 회사 팀이 시킬 일을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본인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에서 잘 보여주는 사람을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서류가 아니고서야 여러분들 만나볼 기회가 회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해봤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또 그만큼이나 이력서 포트폴리오에서 구체적이고 역량 키워드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난 진짜로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험 해봤고 니네가 바라는 컨텐츠, 기획, 제작, 성과 분석 경험 다 있어 라는 것을 서류에서 보여주는 게 선호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IT 사이드 프로젝트로 봤을 때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조금 더 마케터로서 좁혔을 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전부 다 IT 직군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상호차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IT 사이드 프로젝트의 어떤 등급을 1부터 5로 나눈다고 했을 때 1단계가 제일 낮은 거, 여기까지가 제일 큰 치명 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마케팅도 좋지만 IT 직군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정도 경험은 다들 이제 있는 정도, 그러니까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1, 2단계는 거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개발자 없이 기획 직군과 디자인 직군이 모여서 그러니까 문과 직군들끼리 모여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정도가 첫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피그마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딘가 세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피그마에 들어갔을 때 막 클릭하면 목업이 있어서 우리 앱 웹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 정도까지를 해본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우리가 어필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해도 그때 그걸 잘 만들기 위해서 유저 관점으로 인터뷰도 해볼 거고 서베이도 해볼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유저 관점 태도를 기반으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1단계 경험이에요. 2단계 경험은 여기에 이제 개발자가 낍니다. 그래서 기획, 디자인, 개발이 함께 협업을 해서 앱이나 웹을 출시까지 해보시는 것이 2단계 경험인데요. 이건 이제 그걸 출시라는 게 뭐냐면 웹사이트에 우리 주소 검색하면 나오고 앱스토어에 우리가 검색하면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시까지 됐을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어쨌든 회사에서 봤을 때 피그마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나왔어요. 앱이 출시됐어요. 런칭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예쁘긴 하고요. 두 번째로 좀 더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개발자랑 협업을 해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업 역량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내가 실무에 가까운 일을 해봤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획이랑 디자인까지만 했을 때에는 사실 정말 많은 기능들을 그냥 막 넣으면은 이게 마치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들어와서 실제로 이거를 개발까지 해보다 보면 개발자가 이거 안 돼, 이 기능 말도 안 돼, 이 기능 우선순위에서 밀려 같은 것들을 말을 해줘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뒤로 밀리고 개발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갈등 관리이자 협업 같은 역량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봤다는 점에서 2단계 경험이 조금 더 선호가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1단계, 2단계 정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취준생 말고 합격하실 분들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3단계부터가 조금 더 찐인데 3단계는 그 출시한 웹이나 앱에 유저랑 고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회원가입이라도 해보고 로그인이라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뭔가 봤을 때 1000명 정도가 사용 예고 1000명이 가입해본 웹사이트와 앱을 만들었습니다 까지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또 있죠. 첫 번째는 정량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헤드카피 같은 걸 잡기가 쉬우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됐든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어 봤구나. 여기 들어와서 정말 누군가가 가입을 하고 버튼을 클릭하고 뭐라도 신청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구나 라는 점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정말 취업에 유리하다라고까지 들리면 4단계, 5단계 경험이 필요한데요. 4단계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와 고객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가 남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불편해요. 이거 버튼 안 눌려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기능이랑 달라요 같은 정성적인 유저의 보이스가 남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가 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만든 웹사이트나 앱에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던가 앰플리튜드나 뭐 클래리티 같은 데이터 분석 툴을 깔아보면 우리는 유저가 여기 첫 페이지에서 한 80% 이상은 그래도 그 다음 버튼을 눌러보길 바랬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한 40%밖에 그 버튼을 안 눌러봐요.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가 이탈을 한 건데 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은 많이 이탈할까 같은 고민들을 해보면서 그것들을 뭐 유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유저가 남기고 간 뭐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 같은 걸 보면서 대조했을 때 지금 이러한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많이 이탈을 하나 보다 같은 걸 찾아서 개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보고 그 개선의 결과 진짜로 우리의 어떤 이탈률이 줄어들었다. 원래 80%를 목표하긴 했지만 40%였고 그거를 뭐 어떻게 개선했더니 한 70%까지는 올라갔다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일단 정량적인 성과도 있고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뭐 데이터 분석 역량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익화까지 해보신 분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수익화는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뭐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혹은 뭐 사업 개발에 관심이 있다 신사업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얼마나 벌어본 경험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서비스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누군가 주문을 넣고 이제 처리를 해주는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했을 때 혹은 제품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자체로 돈을 얼마나 더 벌어보시는 거,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5,000원이라도 팔아보셔서 매출 100만원이라도 내보는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우리 서비스 자체는 애초에 유저가 돈 내고 쓰는 서비스가 아니야라고 했을 때는 MAU를 좀 더 모아서 5만원이라도 광고 같은 거 배달을 붙여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뭐 문화예술 티켓을 저장해놓는 아카이브 해놓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럼 당연히 유저는 돈을 내고 쓰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관심사들이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모아. 그래서 한 달에 한 5,000명이라도 이 사이트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문화예술 쪽에서도 정말 작은 곳들, 뭐 소연극을,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연극을 한다거나 굉장히 사람이 안 보이는 뭐 지방에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을 때 그런 데다가 여기다가 5만 원 정도라도 저희가 받고 광고 태워드릴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 같은 제안들을 보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익화까지 해보신 분들이 포트폴리오 만드시기 제일 좋고 회사 입장에서도 돈을 내고 쓸만한 프로덕트를 만들어 봤구나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높은 점수를 주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IT 사이드 프로젝트를 내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해야지 회사가 좋아하는 경험일까요? 물어보신다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서 카페와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서 마케팅 관점에서는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4단계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얘보다 더 압도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얘가 얘보다 별로인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그동안 많이 봤던 취준생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난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난 좋은 경험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걸 질문 시간에 물어봐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혼자서 SNS를 운영해본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도 없는 지금 마케팅 취준생 찾기가 또 어렵죠. 유튜브라도 아니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뉴스레터, 블로그 등등 해서 그 어떤 SNS든 글을 쓰는 거든 영상을 만드는 거든 이미지를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든 내가 조금만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혼자서 뭐가 됐든 SNS를 운영해보는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SNS가 아닐 수도 있고 혼자일 필요는 없어요. 뭐 팀이 함께 모여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뭐 대외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작게라도 어디 인턴 같은 데 들어가서 했던 경험이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컨텐츠를 기획, 제작, 운영해본 사람이 대부분 좀 이제 있고요. 2단계로 바로 넘어가 보면 죄송해요. 1단계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운영했다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팔로워 많이 모였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컨텐츠를, 계정을 내가 기획했고 그래서 이 계정을 누가 팔로워 할지, 누가 많이 볼지를 그 타깃을 정의 내리고 그 타깃을 위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제작해보고 성과를 봐서 내가 생각했던 성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개선하고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또 개선하고 또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이 끊임없는 사이클을 돌려봤다는 것에서 이걸 점수를 주는 거지 이 경험 자체가 유의미하거나 팔로워가 3만 명이 있다고 유의미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있으면 물론 좋죠.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3만 명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넘어가면 이제 2단계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해봤으면 당연히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해본 사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팔아보고 돈을 벌어본 사람이 회사 입장에서 조금 더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SNS를 통해서 내가 광고 수익을 벌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뒤에 좀 더 소개해드릴 수 있는 레퍼런스인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SNS 계정을 만들었어요. 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국 여행에 대해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 한 1만 명 정도가 이 계정을 팔로우를 했어요. 그랬더니 DM으로 어떤 게 날라오냐면 우리는 서울 쪽에서 하는 작은 공연을 하는 발레단인데 혹시 우리 거 조금 돈 받고 협찬해줄 테니까 와서 컨텐츠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게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는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혹시 우리한테 와서 영어로 컨텐츠 만들어서 우리 퍼스널 컬러 클래스 좀 홍보해줄 수 있어? 하면서 2~30만 원이라도 주는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 광고 수익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면 요즘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우위가 있는 건 아닌데 무언가를 판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고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가이드북이라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컨텐츠를 만든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난히 되게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레퍼럴이 도는 컨텐츠가 우리나라 서울 공항 내려서
그때부터 약간 교통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어떻게 서울에 올 수 있는지, 호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대중교통 티머니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이걸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건지,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들이 컨텐츠가 많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총 집합한 어떤 가이드북을 딱 만들어서 뭐 2달러라도 3달러, 5달러라도 팔아서 온라인으로 팔아보면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외국인 관광객이란 타깃을 잡고 그들의 니즈, 페인 포인트를 분석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얼마를 벌어봤습니다라는 경험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SNS까지 해본 것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 됐든 수익을 창출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조금 더 포포를 만드시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3단계는 좀 SNS랑 다른 얘기예요. SNS는 어떻게 보면 사실 물건,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거 SNS를 만듦으로써 창출해내는 거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선호가 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유저가 필요한,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해 보시는 경험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오나요? 이거 인턴 경험 아닌가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획, 디자인, 개발 직군도 취준하는 분들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모여서 막 서비스랑 앱을 만들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막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뭐 IT 연합 동아리 같은 데에서도 6개월에 한 번씩 열 몇 개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IT 사이드 프로젝트를 구하는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뭐 홀라나 랩플 이런 곳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거기도 하루에도 몇 개씩 우리 이런 거 만들어보고 있는데 뭐 백엔드 개발자 구해요. 우리 이런 거 만들어보고 있는데 프로덕트 디자이너 구해요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에 연락해서 근데 너네 만들고 나서 유저가 결국 모여야지 이거 포프를 잘 써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너네 마케터로 들어가서 한번 일해가지고 이거 계정 좀 이거 서비스에 유저 좀 내가 모아줘도 될까? 이런 거 해보시는 거죠. 이런 거 해보는 사람 정말 있거든요. 실제로 연락해서. 그리고 IT 직군 사람들한테도 이게 환영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개발을 잘 해도 거기에 유저가 들어와서 꽤 많은 데이터를 남기고 가야 이걸 우리가 폼폴에 잘 쓸 수 있는데 기획, 디자인, 개발 있으면 아무도 마케팅을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에도 관련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마케팅 해볼게. 아무도 돈 안 버는 거죠. 돈 안 내고 돈 안 벌고 대신에 각자가 자기의 폼폴을 쌓아갈 수 있으면 이득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획, 디자인, 개발을 다 하실 게 아니라면 기획, 디자인, 개발 취준생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실질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홍보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서 유저가 발생을 하든 매출이 발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마케팅도 개선해 보신 경험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문화예술 앱 그 티켓을 아카이빙하는 서비스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나 여기 마케팅 내가 한번 해줄게라고 해서 뭐 인스타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스레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배너 광고 같은 걸 태워볼 수도 있고 해서 그 서비스를 막 알려요. 그랬더니 MAU가 한 3,000, 4,000 정도 월에 들어와요. 그래도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같은 것들은 또 기획 쪽이나 그 개발 친구들이 봐줄 거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면서 같이 좀 협동해 나가면서 이런 제품을 좀 알리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는지 아니면 유저가 모였는데 이탈을 많이 하면 또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지 광고를 돌릴 때 하나, 두 개, 세 개 돌려봤는데 두 번째 게 제일 잘 효율이 나오네? 그럼 어떻게 디벨롭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게 그 광고 소재를 개선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점에서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등급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등급 매기기를 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좋으면 사실 이 경험이라도 그냥 하면 되고 이 경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뭐가 하면 제일 유리해요? 라고 그래서 준비를 해본 내용이니까 좀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마케팅은 채용 공고에 워낙 다양한 게 써있다 보니까 채용 공고에 써있는 걸 그냥 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플루언서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하면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막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런 걸 해보는 것보다 SNS 운영해서 광고 수익 정도 벌어서 본인이 진짜 약간 미니 인플루언서가 돼보는 경험을 한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채용 공고들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채용 공고에 써있는 어떤 역량 필요합니다.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해요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 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영상 PD 경험이 마케팅 처음에 도움이 될까요? 세일즈 경험이 마케팅 처음에 도움 될까요? 아니면 대행사로 일하다가 인하우스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세요. 내가 당장 인턴이 안 되는데 어디 대행사 A 인턴이 막 붙었어요. 그럼 내가 이거 들어가면 인하우스 영향 못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주시는 질문은 작은 기업에서 커리어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취업이 안 되어도 일단은 계속 대기업, 중견기업 노리면서 취준하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물어보세요. 근데 물론 다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취업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웬만하면 여러분
작은 기업에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직무로라도 시작을 해보시고 그 보내는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시간으로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어떻게 그 커넥팅과 같이 해나갈 것인지 사례 다 보여드릴 건데 결국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당장 내가 오늘 당장 토스 브랜드 마케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토스 브랜드 마케터에 써있는 역량 키워드들을 다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좀 다른 데 가서라도 세일즈하면서 이런 역량을 쌓고 다른 데 가서 또 마케팅하면서 이런 경험을 쌓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또 이런 경험하면서 물건을 팔아보면 이걸 다 합했을 때 한 3년 후쯤에 토스 브랜드 마케터에 한번 지원해볼 수 있겠다 같은 계획을 세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당연히 PD 경험 마케팅 처음에 도움 됩니다. 왜냐면 컨텐츠 마케터 중에서도 영상 잘 만드는 사람이 요즘 유리하니까 세일즈 경험 마케팅 취업에 당연히 도움됩니다. 물건 파는 게 다 똑같은 건데 고객 관점에서 사고하고 내가 고객사의 관점을 사고해 본 것을 B2C 고객한테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세일즈 경험도 마케팅 취업에 도움이 되고요. 대행사에서 일하다가 인하우스로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쉽진 않아요. 근데 대행사 인턴 해보시고 마케터로 가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대행사 인턴을 해서 내가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역량 쌓고 뭐라도 마케팅 어떻게 해보고 고객사의 관점 이해해보는 일들 해봤으면 그것도 또 당연히 인하우스 마케터가 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이 경험이 도움될까요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내가 그 마케팅 취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기업과 직무를 생각했을 때 그 전에 하나하나 좀 스텝을 쌓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 모든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면 아까 톡방에서 누가 라라스윗 마케팅 인턴 공고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왜? 감이 아닌 데이터와 마켓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본인만의 목표와 의도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경험이 있는 분, 레퍼런스를 표면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를 알아보신 분, 트렌드 및 고객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정리하신 분, 마케팅 캠페인 성과를 측정하고 주체적으로 개선 시도까지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 앞에 사진이랑 좀 겹치기도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더 좋아요. 우대사항인데 이건 조금 더 소프트 스킬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대충 없이 책임감 있고 주도적이고 집요하신 분, 그리고 실패를 겪더라도 빠르게 문제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세 번째 빠른 학습력과 피드백 수용력과 성장 의지, 네 번째 맞네요. 논리와 시각을 가지고 리더를 설득할 수 있는 분, 마지막으로 성장 욕심이 있는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은 조금 더 마케팅 하드 스킬로 보이고 오른쪽은 조금 더 소프트 스킬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궁극적으로 이게 되고 싶어요. 라라스윗 이게 뭐 마케터 공부라고 했을 때 이게 되고 싶은데 당장 이거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떨어졌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물론 운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지금 마켓 인사이트란 말이 꽤 나오고요. 여기서 레퍼런스 그리고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회사는 레퍼런스와 트렌드, 밈 같은 것을 보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알아봐서 우리 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마켓 인사이트와 어떤 마케팅 인사이트 다 똑같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 회사의 거 적용시켜서 우리 회사 거를 트렌드 있는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부에 여러분들이 쓸 때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에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 중에 컨텐츠를 만든 것 중에 그 컨텐츠 중에서도 예를 들면 첫 번째 레슨이라는 윤호연의 밈이 엄청 유행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우리 제품이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이드 프로젝트 계정을 키워본 경험을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무 기억 뭐 고양이가 막 나와서 막 하는 그런 밈이 유행을 할 때 그런 릴스들을 우리 거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우리 계정을 홍보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보여줬을 때 여기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채용 공고를 읽으시고 여기서 이런 사람 필요해라는 걸 직접 보시고 그럼 이걸 보여주려면 이런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보여주려면 이런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소프트 스킬적인 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내가 나름 인생 살면서 대충 살지 않았는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오면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케팅과 무관하게 학생회장을 해봤다던가 동아리장을 해봤다던가 아니면 팀플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식의 강점이 있다고 느꼈던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의 경험을 가지고 오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똑같아요. 채용 공고를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게 마치 무슨 독해 수업처럼 약간 비문학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집까지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채용 공고 켜시고 합류에 이런 일을 한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네? 그럼 컨텐츠 기획과 카피라이팅 능력을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온라인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사실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컨텐츠 기획, 제작, 운영해봤던 사람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내가 무슨 경험으로 보여주지? 내가 두 달 전에 마케팅 동아리에서 했던 거 보여줘야겠다 같은 경험을 세우시고
세 번째,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를 직접 빌드업하는 도전 정신을 지니신 분. 그럼 이건 또 마찬가지로 내가 했던 경험들 중에 마케팅이 좀 무관하게 뭐 세일즈를 해봤어도 괜찮고 CS를 해봤어도 괜찮아요. 뭐가 됐든 도전 정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의 경험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케터로서의 역량은 결국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체험 보고 보시고 이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커넥팅 더 다츠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 같이 일했던 분의 사례여서 이거는 마케팅은 아니지만 가지고 온 대표적인 그냥 사례, 성공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를 요즘 신입으로 진짜 어떻게 들어갈까 이게 이제 모두의 관심사예요. 근데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고 현대차가 너무나도 지금 이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됐는데 신입으로 그냥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회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에 막 한 6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아요. 그 스타트업 상품 기획 PM으로 한 1년 좀 넘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분석해서 상품 기획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품 기획 역량을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었던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기도 하고 고객의 어떤 좋은 정상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인정받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나 상품 기획은 진짜 잘해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계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이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6개월 정도를 세일즈 인턴을 해서 상품 기획 직은 아니지만 내가 자동차라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6개월짜리 경험을 쌓아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갑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현대차 상품 기획에 갔어요. 이 사람 자기소개서 읽어보면 그 문항이 세 개였는데 이 얘기가 두 문항에 써 있고 이 얘기가 하나의 문항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상품 기획한 역량과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쌓아서 현대차 상품 기획도 잘할게를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만약 현대차 상품 기획 하고 싶어요. 그럼 아마 외국계 자동차 회사, BMW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BMW 세일즈 하는 거 현대차 상품 기획하는 도움 될까요? 아마 안 될 것 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커리어 패스라는 걸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이것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전공자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가지고 온 예시인데요. 문예창작과 학생이 AI 스타트업의 마케팅으로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을까를 말을 해볼게요. 문예창작과를 나온 이 친구는 글쓰기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글 쓰는 걸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성인분들 중에서 5, 60대 분들 중에서 나름 약간 글을 써보고 싶다, 동화를 써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글쓰기 수업을 기획해서 이제 해보는 그런 좀 역량을 쌓았어요. 근데 이거는 노리고 한 건 아니겠죠, 이걸 위해서. 근데 그냥 본인이 좋아해서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교육을 기획하는 역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육 스타트업, 좀 굉장히 큰 성인 교육 스타트업에 프로그램 기획 PM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구르면서 빠른 추진력, 실행력,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굉장히 스타트업에서 좋아하는 소프트 스킬 키워드들을 쌓게 돼요. 그 다음으로 채용 마케팅 대행사 A 인턴으로 들어가서 마케팅 역량과 세일즈 역량 이렇게 두 가지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AI 스타트업 중에 제일 크고 여러분 다 아는 그곳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콘텐츠 마케팅 합격을 하셨는데 그것들은 지금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교육 기획을 하면서 여기 들어갔고 이거의 경험들로 전 소프트 스킬을 쌓아서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서 결국 마케팅 인턴과 세일즈 역량들을 쌓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꽤 유명한 AI 스타트업 콘텐츠 마케터가 되고 싶어. 그러면 사실 요거 도움 될까 하면 여러분 아마 도움 안 되겠지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쌓아 나간다 이게 관점인데요. 아니 이제 요것도 이제 지금은 지금 다니고 계신 분의 이야기인데 한 3년 전쯤에 렛츠 커리어가 프로그램 1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들어오셨던 분이 들어와서 그때 저희 프로그램을 듣고 여행 OTA 스타트업에 사업개발 인턴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분은 뭔가 그 스타트업 스피릿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정성적인 어떤 소프트 스킬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든지 시키는 걸 다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걸 막 쌓게 되고요. 너무 힘드셔서 바로 캐나다 교환학생을 갑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교환학생을 하면서 뭐 글로벌 역량, 외국계 사람들과 함께 적응하는 그런 역량들을 쌓고 오고요. 들어오셔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IT 플랫폼에서 세일즈 마케팅이라고 괄호로 써져 있는 그 세일즈가 메인이지만 마케팅 조금 시켜주는 그런 어떤 인턴을 하면서 되게 어떤 고객을 설득하고 판매해보는 경험들을 막 쌓으면서 이걸 결국 본인의 마케팅 역량으로 포장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험과 이 경험을 잘 합쳐가지고 최근 이제 외국계 대기업의 마케팅으로 시도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커넥팅 더 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건데 이것도 비전공자의 대표적인 예시죠. 의료경영학과라는
굉장히 특수한 과를 나오셔서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 병원에서 막 간호사 같은 걸 하신 건 아니고 병원 데스크에서 그 고객 데이터, 그러니까 그 병원도 어떻게 보면 더 잘 되려면 고객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을까라는 것 플러스 뭐 데스크에서 운영하시고 뭐 이제 고객 맞이하시는 그런 일들까지 좀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2년의 일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되게 다양한 일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본인의 고객 데이터를 내게 만들까를 고민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CJ 계열사에서 PM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2년을 딱 하시고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퇴사를 하시고 나와서 CJ 계열사의 PM 인턴으로 3개월 정도를 이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마켓 리서치를 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보는 그런 식의 일을 하시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시면서 오타가 있네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폭넓게 단순히 뭔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진짜 영리 단체에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면서 뭔가 마케팅 역량도 쌓고 PM 역량도 쌓고 데이터 역량도 쌓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컨텐츠, SNS 컨텐츠 기획 제작하시고 고객 데이터를 SQL로 보는 일들을 하셨고요. 여기서 결국은 컨텐츠 기획 제작 역량과 데이터 기반 사고를 이렇게 두 개를 쌓게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쌓으면 당연히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가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전공자 마케터 취업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이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것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무슨 키워드를 뽑아냈는지 어떤 역량을 뽑아냈는지를 잘 종합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합쳐져서 크로스 마케터로 가신 분의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본인이 이제 했던 뭐 이것만 하신 건 아니겠죠. 블로그 지식인만. 근데 뭔가 제품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할 때 조금 블로그가 지식인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거를 데이터 기반 SEO 마케팅 경험이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블로그와 지식인이 잘 됐어가지고 그걸 이제 SEO 기반 마케팅으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SNS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획, 제작, 운영해 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마케터가 제일 좋아하는 뭔가 데이터 기반 사고와 개선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상품 기획 PM으로 들어가서 문제 해결 역량이나 고객 데이터를 보기 위해 SQL을 보는 것과 퍼널을 개선해보는 경험들, 고객이 지금 우리의 상품 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고 상품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왜 구매하지 않는가 같은 것들을 뜯어보면서 퍼널을 개선해보는 경험들을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IT 스타트업의 크로스 마케터로 취업을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꼭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인턴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어떤 경험들을 좀 뽑아와서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데 갈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을 좀 보여드려봤어요. 이래야만 이제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실 것 같아서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들만의 그 전공부터 시작해서 20살부터의 경험을 쭉 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런 경험이 있고 저런 경험이 있고 앞으로 좀 더 쌓아볼 경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면 내가 제일 가고 싶은 토스 마케터가 될 수 있겠다, 당근 마케터가 될 수 있겠다 같은 경험들을 세워보시면 그렇게 막막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경험 정리를 하면서 혼자기 막막하시다 하면 네, 저희가 종이 나눠드렸던 렛츠코리아 경험 정리 챌린지 9,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3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셨을 내용이고요. 제가 정말 많은 예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아마 한 번에 소화하기 쉽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굉장히 그냥 산발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답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일단 예시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를 막 이거 하나만 정답이니까 이것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고 여기서 보여드린 어떤 템플릿들에 갇히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에 서류 합격 트렌드를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채용 공고와의 핏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그냥 마스터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지고 막 뿌려. 하루에 내가 막 30개를 냈다는 약간 자랑 같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늘 추진을 열심히 했는가 했을 때 나 오늘 30개 냈어. 나 오늘 50개 냈어. 나 일주일 동안 100개 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트렌드인 때가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기업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채용 공고를 읽어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듯이 똑같은 마케팅 인턴이어도 하는 일 다르고 자격 요건 다르고 우대 사항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똑같은 서류를 다 똑같이 보내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애처럼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면접에 부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서류를 돌려먹기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커스터마이징 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조금 더 인생이 저희가 힘들어진 거죠. 대신에 하루에 10개를 낼 필요도 없고 낼 것도 없어요. 채용 공고가 적어져서. 그래서 하루에 한 3, 4개 정도만 내더라도 그걸 커스터마이징해서 낼 수 있는 분이 조금 더 유리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확한 역량 키워드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가 아니고 A 경험, B 경험, C 경험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이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어필하는 사람이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제일 처음에 현대차 성공 사례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상품기획 PM 해봤고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서 세일즈 해봤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상품기획을 통해서 고객 데이터 어떻게 보고 상품기획했고 트렌드 어떻게 파악해서 상품기획한 역량이 있고 두 번째로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마켓 리서치를 하는 역량을 쌓았어. 그 역량들을 가지고 결국 회사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서도 포트폴리오에서도 역량을 잘 보여주는 요약 파트가 필수적이고 그것들을 헤드카피에 잘 써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무조건 한 페이지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는데 이력서 한 페이지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2페이지, 많으면 3페이지까지도 가능하고요. 물론 4페이지, 5페이지 내도 잡혀가진 않지만 4페이지, 5페이지를 읽어볼 리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3페이지 내에 쓰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쓰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이력서가 왠지 모르게 한 페이지 요약을 할 것 같아서 한 페이지를 내고 계셨다면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으신 그 경험과 역량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게 2페이지, 3페이지 할애하셔서 이력서를 쓰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에서도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랬을 때 그냥 뭐 이미지 이렇게 첨부해서 이런 컨텐츠 만들었어 하고 설명 한 줄, 이런 컨텐츠 만들어서 설명 한 줄 쓰시는 분보다 내가 그 컨텐츠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마켓 리서치를 했고 어떤 트렌드를 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민해서 여기에 적용시키고자 했는지를 한 페이지에 쭉 보여주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획을 한 과정을 잘 보여주거나 혹은 우리 회사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어라는 것을 도식화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또 이제 흔한 착각과 좀 많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미지가 더 많아야 될 것 같다, 글이 많으면 안 될 것 같다, 절반 이상은 이미지로 채워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나는 그냥 뽀폴은 이미지를 넣으려고 쓰는 게 아니고 최대한 도식화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미지가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파트면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거고 이미지가 있어서 도움 안 될 파트라면 이미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트렌드인 채용 공고와의 핏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럼 적용시킬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마이리얼트리 컨텐츠 마케팅 인턴에 합격했던 포트폴리오 예시로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 공고였어요. 자격 요건, 업무 자격 요건 우대사항 써있죠. 그럼 밑줄 쳐가면서 막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기 뭐 컨텐츠 나오고 컨텐츠 얘기 나오고 컨텐츠 제작 나오고 여기서도 컨텐츠 나오니까 아무래도 컨텐츠 기획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로 어필할 거 SNS 컨텐츠 제작 역량이구나. 두 번째로는 그 밖에 읽어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대요. 그래서 그럼 설득과 협력이라는 키워드 좀 좋겠네 라고 뽑아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하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중에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넣어 보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엑셀은 기본적인 기본 분석 스킬을 보유하신 분 하고 바로치고 피봇, 인덱스, 매치, 브이로그 같은 기본적인 엑셀 툴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채용 공고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보여주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이 4가지 키워드 밖에 있는 경험들은 아무리 많이 보여줘봤자 당장 이 회사한테는 엄청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여행 회사다 보니까 뭐 내가 여행을 좀 좋아해요, 여행을 많이 다녀봤어요 같은 것들 좀 추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채용 공고를 봤을 때는 이 4가지 키워드만 우리가 잘 어필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그 4가지 키워드 밑에 본인의 경험을 써보는 거죠. 내가 저 4가지 역량을 보여주는데 어떤 경험들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를 블랙 포인트로 써보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넘어가면 이 사람은 이렇게 뽀뽀를 만들었어요. 그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왼쪽에 나열을 했죠.
있죠. 네, 보시면은 네 가지 키워드가 있고 경험들 오른쪽에 나열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사람의 목차 페이지이자 역량을 요약해준 페이지이자 내가 너네 회사의 채용 공고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페이지예요. 그 왼쪽에서 컨텐츠 기획 제작해봤다, 이해관계자와 팀을 설득하고 협업할 수 있다, 미친 실행력이 있다, SQL과 스프레드시트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오른쪽에 내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걸 뒷받침할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미친 실행력 파트에 패스트 캠퍼스라는 회사에서 3주 만에 기획부터 상품 출시까지 해본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PM별 월 매출 1천만 원 KPI 달성을 위한 3주 만에 상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해봤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상품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보여주면서 네, 교육시장 분석 보고서 발표 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었어. 근데 이걸 내가 얼마 만에 했냐면 3주 만에 상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해서 이걸 2달 동안 1,8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보면 PM 경험인데 마케팅 경험, 마케팅 포트폴리오에 쓰면서 내가 PM을 했다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일을 시키면 난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로세스를 세워서 움직이고 이걸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실행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로 들어간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또 저 본인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설득과 협력 경험으로 본인이 학생회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1.5억 원 규모의 행사였고 내가 총학생회 담당으로서 학교 본부, 제휴 기업, 그리고 대행사, 그리고 축제 기획단 이렇게 네 가지 파트와 함께 협업을 해봤는데 그 네 가지 파트와 오른쪽 같은 형태로 제휴와 협업을 해봤어. 그래서 나는 그만큼 설득과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랑 연결을 해보시면 또 이제 이 파트에 들어가는 경험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채용 공고를 분석하고 서류를 쓴다는 것은 이런 걸 뜻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아까 뭐 데이터 좀 분석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말이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저희 팀에서 있던 친구인데 여기서 본인이 교육을 판매해서 데이터를 볼 때 뭐 SQL도 썼고 스프레드시트도 썼고 리데시라는 툴을 사용해 봤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하나의 장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 데이터 분석 툴 써본 거 어떻게 어필하나요? 혹은 본인이 SNS 운영해보면서 데이터 정리해본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정말 데이터 분석 역량을 어필할 수 있나요? 물어보실 텐데 네, 앞에와 같은 방식으로 어필하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데이터 뭐 분석 역량, 뭐 엑셀을 써본 적 있는 사람 같은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냥 컴할 따고 SQL이 따면은 된다가 아니고 이런 식의 장표가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사람이 당연히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캐시워크의 그로스 마케팅 채용 공고와 포트폴리오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까지는 촬영을 하셔도 괜찮고 이 다음부터는 조금 촬영이 어렵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캐시워크 그로스 마케팅 인턴 채용 공고이고요. 마찬가지로 겁나 열심히 분석을 해보는 거죠. 밑줄 쳐가면서 아 고객이라는 키워드는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네. SQL 파이썬, SQL 파이썬, 지표 해석, 데이터 분석 같은 문제로 이렇게 데이터 관련된 키워드는 4번 등장을 하네. 그리고 시장 분석, 트렌드 같이 뭔가 마켓 인사이트, 마켓에 대한 얘기가 한 2번 등장을 하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데이터 관련된 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고객 기반, 고객 여정, 뭐 고객 중심 관련된 거인 것 같고 세 번째가 시장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겠구나 정도의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담당 업무에 퍼포먼스 마케팅과 SEO를 하게 될 거라고 써있으니까 내가 혹시 이 경험이 있으면 이것도 보여주면 좋겠다 정도의 약간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고를 쭉 읽고 이런 식으로 공고 분석 키워드를 정리해 보시는 게 또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식 여기 요 2개까지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 목차에 뭐가 나오냐 개념면 이게 이제 이 사람 또 포트폴리오의 2번째 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너네 데이터 뭐 중요했지? 나는 고객 여정 기반으로 퍼널을 이해하고 전환율을 분석하면서 지표를 단계별로 계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찾고 있지. 두 번째로 SQL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찾고 있지. 세 번째로 고객 중심 사고와 트렌드 리서치 바탕으로 마케팅 실무해본 사람 찾고 있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목차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4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그로스 마케터 하면서 이런 일을 해본 걸 얘기할 거고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신사업 PM하면서 이런 일 했던 거 얘기할 거고 마지막으로 다수의 마케팅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일 했던 거 보여줄게 라고 본인의 계획을 세워서 목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채용 공고를 분석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갖다 썼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 가서 앞으로 하셔야 될 것은 채용 공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켜서 그 회사의 채용 공고 밑줄 그으면서 어떤 영양 키워드가 중요하구나, 그럼 난 그걸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까 같은 것들을 해보시고 서류를 쓰는 게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서류를 쓸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키워드는 아까 트렌드는 역량 키워드를 굉장히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이력서 템플릿은 저희 렛츠커리어에서 자유형식 이력서 템플릿을 뿌리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보여드릴 예시들이 조금 더 그런 이 템플릿 류가 많긴 한데 다 다른 사람의 예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량 키워드를 이력서랑 포트폴리오에서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의문일 거예요. 그걸 이력서에서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요약 파트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고 연락처를 쓰고 그 다음에 원래 보통 학력이나 경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세 줄 요약, 네 줄 요약, 혹은 뭐 요약, 뭐 역량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하나를 만들어서 그 밑에 본인을 요약해주는 파트를 넣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누굴 뽑고 싶은지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력서를 열어서 뭐 학력 보고 경험 하나하나 읽고 하는 것보다는 나 진짜 너네가 회사가 바라는 이런 경험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읽어봐라는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을 봤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헛다리를 짚어서 회사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요약 파트를 써두면 물론 매력이 더 떨어져 보일 수 있겠지만 잘 채용 공고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채용 공고 분석해서 이 세 줄 파트, 요약 파트를 넣어주시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예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경력도 중요하죠. 이런 예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예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예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경험 플러스 역량 키워드로 조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 파트는 보통 이런 활동으로 쌓은 어떤 역량이 있어, 이런 활동으로 쌓은 어떤 역량이 있어, 이런 활동으로 쌓은 어떤 역량이 있어, 이런 활동으로 쌓은 어떤 역량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면 제일 예쁘고요.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너네한테 어필하고 싶은 세 가지 그냥 문장을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 갔을 때 면접을 갔는데 만약에 이럴 일 없겠지만 너 그냥 딱 세 문장밖에 말을 못해. 면접에서 무슨 말 하고 나갈래? 라고 했을 때 나올 만한 그 세 가지 문장을 그냥 여기다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키워드를 정해서 그 역량 키워드를 이력서에서 요약 파트를 사용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에서 그럼 그 역량 키워드를 진짜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이 요즘 점점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포트폴리오를 그냥 앞에 제목 쓰고 그러니까 이름 쓰고 뒤에서부터 그냥 경험을 쭉 나열하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뭐가 있냐면 모든 경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목차랑 같이 들어가는 역량 파트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마이리얼 디비엣이랑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예시. 그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모든 프로젝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역량 있습니다라는 걸 요약해서 보여주고 넘어가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네이버 계열사의 어떤 커머스 마케팅 뭐 이런 인턴을 붙으신 분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었던 게 본인이 했던 경우가 대부분 PM 경험이었었어요. 그냥 그 IT 서비스 동아리 들어가서 대부분 이제 기획하고 뭐 PM하고 뭐 조율 같은 거 일을 했는데 근데 내가 마케팅을 가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래도 네이버 커머스 인턴 공고를 읽어보니까 나름 마케팅 실무는 솔직히 별로 안 시키고 되게 무슨 커뮤니케이션, 협업, 문서화 이런 말들이 엄청 써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거기는 꽤 어필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IT 프로젝트를 보여주기 전에 너네가 내가 IT 프로젝트를 쭉 나열하면 아마 당황할 거야. 왜냐면 마케팅 인턴이니까. 근데 내가 왜 여기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썼냐면 라고 설명하는 의도로 제일 앞에서 너네가 채용 공고에서 문서 능력 엄청 중요하다고 해놨는데 내가 다양한 PM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서도 써봤고 이런 문서도 써봤고 이런 문서도 써봤어 라고 하면서 그 써봤던 문서들을 쭉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너네가 또 채용 공고에 체계화랑 협업 되게 중요하다고 써놨는데 나는 또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팀 문화를 수립해 본다거나 협업 방식을 개선해 보는 일들을 했으니까 너네 회사의 채용 공고에서 찾는 사람이랑 되게 잘 맞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앞에서 보여주고 밑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시작하게 봅니다. 그래서 몇 장이 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결국은 그 채용 공고를 통해서 파악한 역량 키워드를 어떤 방식으로든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HR 분야의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HR 마케터라는 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마케팅 직무 중에서
채용 마케터,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자신의 채용 공고를 잘 알리는 것에 페인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제 HR 마케터, 채용 마케터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랬을 때 이분도 이제 목차랑 역량 페이지 좀 합쳐가지고 나 HR 마케터로 딱 맞아. 왜냐면 이 역량 있거든. 그리고 그 역량들을 이러한 경험들로 보여줄 거거든. 이라고 지시를 해주고 시작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얘 진짜 행사 운영 역량이 있다고? 한번 봐보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량 키워드를 놓고 앞에서 포트폴리오 시작하는 예시 또 하나이고요. 이런 예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도 렛츠커리어에서 함께 일했던 분인데요. 나는 고객 중심 사고로 기획할 수 있어. 나는 결국에는 사소함이라는 생각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운영해. 명확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익혔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딱 보시면은 왜 마케팅 관련된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이때 이 채용 공고에서는 마케팅 실무 경험한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뭐 커뮤니케이션 협업, 뭐 사수와의 어떤 소통들 이런 게 되게 강조가 많이 되고 운영, 오퍼레이션 같은 게 많이 강조가 되는 공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중심 사고 나 기획할 수 있어 절반 쓰고 나머지 절반의 소프트 스킬들을 어필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 목차를 구성하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히어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붙었던 이제 마케팅 세일즈 매니저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분도 약간 뭐 카피라이트 하나 쓴 거죠. 고객 발구가 충성 고객의 전환을 책임질 인턴이 필요하신가요? 하면서 나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나는 데이터 분석 및 가설 검증 사고가 가능한 문제 해결사인데 왜 그러냐면 이런 일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이런 경험이 있거든. 하나 둘 셋 해서 보여줌으로써 또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것들을 뭘로 뒷받침할 건지를 스포해주고 시작하는 포트폴리오 목차이자 역량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역량 키워드를 이력서랑 포트폴리오에서 무조건 본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시하는 사람이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매력적이고 유리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포트폴리오에서 역량을 어디서 보여줘야 되냐면 본문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역량 페이지 앞에 만들고 나서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자가 뒤쪽을 넘겨봤는데 만약에 포트폴리오 헤드카피에 여기에 뭐 와이즐리 신서 PM 해본 경험 뭐 아니면 와이즐리 신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써있고 그냥 막 써있으면은 평가자가 딱 봤을 때는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역량을 어필하고 싶다는 거지? 본인이 뭘 잘한다고 말하고 싶은 건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카피에 SQL을 통해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뭐를 개선해 본 사람이에요 라고 박아주시면 이 역량 키워드를 가지고 이 뒤에 내용들을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이 내용들을 읽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량 키워드를 포트폴리오 앞에서도 쳐주셔야 되지만 그 뒤에 있는 모든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역량을 어필을 해주셔야 하고 그 위치는 보통 헤드카피, 이 카피라이트 부분, 뭐 제목 부분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QL 경험을 살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고객사의 페인 포인트를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 봤다라는 것 이거는 보통 언제 어필을 할까요? 고객 중심 사고, 고객 중심 관점 같은 게 채용 공고에 써 있을 때 어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했던 경험 중에서 고객 중심 사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예요. 그랬을 때 세일즈를 해봤는데 세일즈 한 내용들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여기서 어필하고 싶은 역량 키워드는 고객사의 페인 포인트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을 만큼 고객 중심 사고를 갖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겠죠. 이런 방식으로 역량 키워드를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케이스 스터디 느낌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고 이 파트가 마무리가 될 건데요. 이건 최근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톡방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부분이어서 또 다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질문이 들어온 거였어요. 저한테 어떤 분께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답변은 굉장히 모호하죠. 강조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희망하시는 직무는 컨텐츠 마케팅이고요. 경험 소재는 영어 교육 어플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을 했던 경험이었고요. 거기서 본인이 하셨던 것은 인스타그램, 틱톡 브랜드 계정을 운영해봤고 브랜드의 컨텐츠 기획 제작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브랜드의 페르소나와 IP 캐릭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브랜드의 서비스를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렌디한 밈을 가장 먼저 활용하고 인기를 높이고자 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용해보신 뭐 밈이 이라 챌린지와 유노의 첫 번째 레슨 같은 밈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여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한 10가지 다른 포트폴리오 사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경험 하나 가지고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계정을 운영해 봤던 것 자체를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다. 채용 공고를 분석해 봤을 때 그런 경험이다. 그런 경험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은 계정 운영을
했던 그 사이클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계정 운영했던 그 과정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땡땡형 팔로워의 땡땡 브랜드 계정을 운영해봤어라고 카피라이트를 잡고 뭐 개요나 목표를 잡고 그 브랜드 계정을 운영할 때 다 가상의 상황이니까 제 그냥 머릿속 상상의 나래 같은 건데 첫 번째로는 계정의 톤앤 매너를 기획해봤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톤앤 매너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컨텐츠가 잘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컨텐츠 캘린더를 만들어가지고 전사측을 같이 관리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제 계정 운영을 담당해서 모든 팔로워와 소통하는 거 뭐 무물도 해보고 DM도 하고 등등등 해서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을 받고 고민 상담 과정을 자연스럽게 서비스 소개로 이어서 봤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정 운영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방식으로 녹여낼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은 경험이어도 만약에 내가 트렌드에 맞춰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했던 경험을 강조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트렌드를 어떻게 캐치하고 이걸 어떻게 콘텐츠에 녹여서 기획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와 밈을 활용한 콘텐츠로 한 달간 팔로워 435명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잡아주고 개요와 목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내가 트렌드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했는지 컨텐츠 기획은 어떻게 했는지 컨텐츠 제작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요거부터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유노유노 밈은 갔어요. 이라이라 챌린지도 금방 가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유노유노를 잘 썼던 애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뽑았을 때 이 사람이 그때 맞는 트렌드를 과연 어떻게 가지고 올까?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녹여낼까? 우리 회사는 당장 영어교육 서비스를 파는 곳이 아니고 취업교육 서비스를 파는 곳인데 그럼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 맞게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까? 같은 그 가능성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다가 유노유노 사실 막 넣어가지고 내가 요걸 이렇게 만들었다? 이라이라 챌린지는 이렇게 만들었다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트렌드 자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녹이고자 고민했는지 어떻게 제작했는지 차례차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내가 만약에 지표를 관리하고 트래킹한 경험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 분석 역량 같은 걸 어필하는 캐치프레이즈 써서 쓰실 수 있을 거고요. 하나의 컨텐츠 시리즈물을 기획하고 제작해본 경험이 있다. 내가 영어 교육 서비스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자주 틀리는 영어 단어 뭐 20개를 뭐 매일매일 하나씩 소개하면서 20일 내내 올리는 그런 컨텐츠 시리즈물을 기획해서 제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를 소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팔로워와 무물과 DM 소통을 통해서 라포 영상을 함으로써 임팩트를 만들어 보신 경험을 어필하시면서 뭐 고객 중심 사고 이런 것들을 어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냐고 하시면 저는 진짜 10개 넘게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것들도 다 어떻게 봐야 된다? 정답은 채용 공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촬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체성이라는 마지막 키워드를 소개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예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기억하시죠? 2025년 합격 트렌드 첫 번째가 제가 기억하는데요. 채용 공고의 핏이고 두 번째가 역량 키워드고 세 번째가 최대한 구체적인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좀 더 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까 어떤 예시냐면 그 의료 경영학과 나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마케팅 하신 분의 예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를 본인이 어떻게 정말 트래킹을 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데이터 기반 개선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글이 많아도 된다고?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이미지가 없어도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글이 있고 이렇게 읽어서 아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식의 가설이 있었고 그 가설들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해봤구나 같은 게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야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 면접에 불러서 너 실제로 이거 할 때 어땠어? 문제는 없었어? 어려움 없었어? 뭐 배웠어? 같은 거를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액션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죄송해요. 그 다음 건 제가 생략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고요. 그 결과를 기반으로 또 본인이 어떻게 시스템화를 했는지까지 2페이지에 걸쳐서 그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글 많다라고 월디하다라고 느껴지는 이 포폴이 맞는 포폴이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였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지는 건데요. 서포터즈 같은 걸 해보신 경험을 작성하시는 경우에 정말 솔직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대충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서포터즈 했고 이 컨텐츠 만들어서 캡처 해서 넣고 그냥 밑에 설명 쓰시고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냥 릴스 좀 만들어 봤구나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캐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어려워요. 근데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서포터즈 하나 뭐 간담회 같은 거를 본인이 하나 제대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본인이 꼼꼼한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효율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포폴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유저 보이스를 수집해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이게 무슨 시의원 본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서포터즈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황 목표 성과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팀원 구성이 지금 뭐 사진 작가, 금융업 종사자, 취업 준비생, 교육계 공무원, 사업가, 강사로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랬을 때 문제와 가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제 선정에 근거 부족으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참여자 피드백 누락이 있었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라고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가설로 유저 인구의 규모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했을까, 그거를 찾아서 한번 실시를 해보자라고 세우고, 두 번째로 성남시 청년들의 가장 큰 니즈가 취업 프로그램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쌓았던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팀원 역할을 어떻게 분배했고, 오프라인 행사를 어떻게 했고, 실제로 분담을 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까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이미지는 결국은 이 설명들을 뒷받침하는 그냥 예쁜 설명 정도 들어간 거죠. 실제로 내가 이 정도로 설문조사 했고 분석해봤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냥 넣을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설명 써서 이미지 넣어야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이미지가 지금 왜 들어갔는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필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들어갔던 것이 이 페이지 좀 확대를 해놨는데요. 그랬더니 그 결과적으로 기존의 청년 드림 슈트 사업이라는 것의 정책을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고, 성남시는 90만 명이 있는데 그랬을 때 비슷한 그런 것들이 뭐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가 있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설문조사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었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TMI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본인이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정의해서 분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하고 가설을 검증했을 때 역시 유사 인구 규모 지자체의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세워서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를 가지고 실제로 그걸 분석해가지고 정책 제안서까지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한테 무언가 문제를 던져주면 본인이 문제 정의, 가설 세우고 가설 검증, 행동 등등을 쭉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로 이 포트폴리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는 모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읽었을 때 A to Z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다 이해되는 포폴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된 포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런 포폴이 지금 회사에서 유리하게 봐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기획 제작을 했을 때 그냥 사진만 넣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했고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다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인데요. 이것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인스타를 만들어서 팔로워를 모았어요. 근데 팔로워 물론 좀 많이 있으면 카피라이트 쓰기 예쁘니까 좋기는 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여기 내용에서 팔로워가 많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팔로워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타겟을 분석했고 레퍼런스 서치 어떻게 했고 컨텐츠 기획 어떻게 성과분석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경험이 있고 아무리 팔로워를 많이 모았어도 우리가 취업할 회사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회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40대, 50대 그 여성을 위한 패션 플랫폼에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여러분께 궁금할 것은 얘가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잘 모았나가 아니고 얘가 우리 회사에 와서도 그럼 타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 회사에 와서도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사람일까가 궁금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타깃 분석을 직접 인터뷰도 따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봤어. 그러면 이걸 봤을 때 평가자는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도 40대, 50대 어머님들이 있는 플랫폼들에 들어가서 진짜 커뮤니티를 보고 필요하면 유저 인터뷰도 할 수 있는 사람이겠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진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레퍼런스 대체 어떻게 했는지도 보여주고 타 국가 여행 인플루언서 계정을 30개 분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러면 비슷한 계정에 레퍼런스를 30개 분석해볼 수 있는 애겠네? 물론 면접 과정에서 검증을 할 거예요. 이 30개를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석했는지, 분석했을 때 인사이트가 뭐였는지 같은 것들을 검증하겠지만 이걸 어쨌든 보여줘야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회사에 와서도 레퍼런스 30개 정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컨텐츠 기획 제작해보신 경험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하고요. 요건 이제 제 경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컬리를 합격했던 포트폴리오인데요. 저는 이제 요거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서베이지라는 IT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경험 중에 솔직히 정말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냥 마케팅했던 경험만 가지고 와서 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고객 구매 여정을 통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컨텐츠 마케팅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결제 전환 유입 경로의 60%를 오가닉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베이지 들어보신 분 아마 없으실 거니까
그 평가자도 아무도 못 들어봤겠죠? 그래서 서베이지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파는 것이고 어떤 타깃의 고객이 있어 라고 알려줘요. 왜냐면은 이걸 알려줘야지 뒤에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쓰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내 뒤에 내용들을 이 사람이 이해하고 읽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읽어보니까 이 서베이지라는 서비스는 연구 과제를 위한 설문조사를 제작한 다음에 응답을 수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타깃해야 되는 서비스구나까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저인데요. 전략을 세운 게 설문조사 제작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문조사 응답을 수집하기 전에는 무조건 제작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이 제작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서베이지라는 걸 알리면 이 사람이 응답 수집할 때 서베이지를 써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방법 1이 제작 단계에 있는 사람 다 도달하는 거고 어떻게 했냐면 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180명 대상으로 서베이를 돌렸고 그 서베이 결과 구글 폼이라는 것 관련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아직 뭔가 질문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제 구글 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그럼 그 과정에서 많이 검색을 할 테니까 구글 폼의 기본 기능이나 부가 기능을 설명하는 글들을 많이 작성을 해서 네이버에 올려두면 이 설문조사 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구글 폼 응답 제한 기능을 검색해 본다거나 구글 폼 질문 유형을 검색해 보면서 우리 서베이지 글을 읽어보게 되겠구나. 그럼 우리 글을 읽다가 서베이지 홍보 써 있으니까 우리를 인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약간 노린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 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달해야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서베이지가 쓴 글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등장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진짜 배포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럼 배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게 블랙키웨이나 우버 서제스트 같은 키워드 툴을 사용해서 키워드를 파악해봐요. 요거를 왜 이런 키워드까지 쓸까요? 블랙키, 우버 서제스트 같은 툴 이름을 쓰는 이유는 회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 너네 회사에서 뽑아주면 블랙키위, 우버 서제스트 같은 툴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에브리타임이나 링커리어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어떤 키워드랑 어떤 워딩으로 설문조사 배포 서비스를 찾는지 물어보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 대학생 설문, 대학원생 설문 응답 모아주는 곳, 설문 응답 수집 등의 키워드가 많이 잡힌다는 걸 찾아냈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썼을 때 우리 서비스가 잡힐 수 있게 SEO를 걸어놨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월 평균 7, 80건의 설문조사 의뢰 주문 중 평균 45건이 구글과 네이버 오가닉 검색 유입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이 좋은 성과라고 작성을 해주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정도로 적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실 때 정말 괜찮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한 예시이고요. 이거 두 가지 정도 이런 것도 넣어도 될까요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R 마케팅을 본인이 하고 싶어요. 혹은 HR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HR 쪽은 워낙 실무 경험이라는 걸 해볼 게 없으니까 그럼 내가 HR 트렌드 파악하기 위해서 혼자서 스터디하고 아티클 읽던 것도 넣어도 되나? 그렇게 해야만 채용 공고의 무대사항에 써있는 HR 산업에 대한 관심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느꼈을 때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써있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냥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위클리 HR 트렌드로 매주 채용 관련 트렌드 및 인사이트를 아카이빙을 했고 그걸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실제로 32건 이상의 HR 뉴스레터를 스크랩 해봤습니다 라고 보여줌으로써 내가 진짜 HR 산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다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캐치테이블 예시인데요. 이것도 미식에 대한 관심도 캐치테이블 우대사항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우대한다고 써있어요. 그러면은 난 진짜 먹을 거에 진심인데 이거 써도 괜찮을까? 라고 느꼈을 때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식에 대한 관심 내가 진짜 있고 그거를 나름 뒷받침할 만한 굉장히 귀여운 예시들이 있다고 했을 때 나 미식에 대한 관심도 있어. 내가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 전시회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어떤 맛있는 집들을 모아놓은 이런 걸 발행을 했었고 음식별 맛집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를 본인 혼자서 노션에다가 아카이빙을 할 정도로 관심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런 페이지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일수록 좋고 채용 공고에 매치될수록 좋은데 그게 이 정도로 구체적일수록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 마케팅 취업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다시 가볼게요. 수미상관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떤 경이라도 만들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일즈를 붙는다. 내가
뭐 아니면 되게 안 유명한 서포터들만 붙었다. 이거 하면 도움 될까? 이거 진짜 뭐 나중에 이력서에서 알아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하시면 좋아요. 하셔서 그 경험을 본인에게 필요한 경험을 만드시는 정도로 열심히 많이 참여하시고 내가 진짜 성과 만들려 노력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경험들을 최대한 본인이 가지고 커넥팅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세일즈에서 이거 했던 경험, 상품 기획하면서 이거 했던 경험, 옛날에 병원 근무했을 때도 이렇게 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하면 그게 결국은 그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채용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할지에 대한 그 정답지는 모두 다 채용 공고에 있습니다. 거기에만 있습니다. 사실 채용 공고에 이런 사람 뽑아요, 이런 사람 우대요라고 써있는 그 말들을 보고 본인의 경험에 커넥팅과 같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결국 취뽀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답변을 이제 쭉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시인가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42분이네요. 감사합니다. 18분 정도가 남았는데 일단 사전 질문 들어왔던 게 워낙 많아가지고 답변을 쭉 드리고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유형식 자기소개서일 때 어떤 내용 담으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력서 포폴 위주로 답변을 드렸으니까 세미나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그쪽이 훨씬 더 어려워하시고 마케팅은 그쪽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력서 포폴에 몰빵을 했는데 자소서는 요 질문까지만 제가 좀 알려드리면 자유형식 자기소개서에는 여러분 제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건 성격의 장단점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형식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단점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자유형식 자기소개서는 보통 2페이지 추천을 드리고요. 2페이지에 한 3개 정도의 소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3개 이제 어떤 주머니들을 작성하시면 돼요. 보통 첫 주머니, 첫 소제목은 지원 동기나 자기 소개, 아니면 보통 지원 동기로 출발을 하고요. 아니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본인이 이 회사를 왜 가고 싶고 이 산업에 왜 관심이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소제목은 그냥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와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역량을 보여줄 때 경험 플러스 역량 키워드를 만들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요약 페이지에 쓰듯이 지원 동기 다음 문항은 예를 들면 모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기반 사고력이라고 소제목을 쓰시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들의 설명을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절반쯤에 세 번째 소제목 또 다른 강점 하나 갖고 오는 거죠. 내가 그 다음으로 어필하고 싶은 강점 키워드 그거 작성하시고 그거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 적어주시고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더 쓰고 싶으시면 입사 후 포부를 따로 떼서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도 계시는데 굳이 막 엄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자유형식 자기소개 쓰라고 하면 막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이거보다는 그냥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앞에 쓰시고 강점과 역량만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2개 정도의 소제목과 단락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군을 정하는 방법과 준비 방법, 마케터로서 산업군을 좁히는 게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지 너무 길이 좁아지지는 않을지 이것도 제가 뭐 답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산업군을 완벽하게 좁히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작게 나는 헬스케어 마케팅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헬스케어 마케팅 공고 자체가 별로 없고 헬스케어라는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 자체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헬스케어 마케터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회사가 안 뽑으면.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가시는 게 좋고 산업군을 좁힌다고 했을 때는 진짜 유망한 산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AI 산업이나 뷰티 산업이나 패션 산업 같이 혹은 그러니까 먹는 산업, 푸드 산업 같이 정말 인류가 멸종하기 전까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산업군 정도로 좁히셔도 괜찮은데 뭐 헬스케어 뭐 아니면은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좁히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군은 지금부터 벌써 좁힐 필요는 없고 천천히 좁혀 나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컨텐츠, 퍼포먼스 마케팅, CRM 마케팅 등 세부 직무를 나누어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고루 보여줄 수 있는 마케터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오늘 세미나를 들으셨다면 여기 질문 주신 분께서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믿어볼게요. 왜냐하면은 요 세 개가 각기 너무나도 다른 일을 한다는 걸 저희가 오늘 배웠고 하다못해 CRM이어도 회사마다 얼마나 다른 일을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한 번에 준비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컨텐츠 그럼 기획, 제작, 성과 개선도 해야 되고 데이터 공부도 해야 되고 CRM이랑 또 이제 뭐 SQL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럼 이 세 개를 내가 진짜 다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뭘 잘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점을 찍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데 비록 내가 아직 대학교 좀 어린 편이야 한 23, 4살 뭐 5살에서 대학교 졸업 아직 안 했어라고 하시면 뭐 한 6개월 정도는 컨텐츠 마케팅 해보시고 아 너무 안 맞아 그럼 그 다음 6개월 정도는 또 퍼포먼스 해보시고 해서 차근차근 찾아 나가시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가 남은 시점에 어떤 스펙을 위주로 쌓는 게 좋을까요? 또 교내 스펙이 아닌 인턴 지원을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어떤 스펙을 위주로 쌓아야 하는지는 이분이 뭐를 희망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 이분이 가고 싶은 그 채용 공고에 기반해서 쌓으셔야 되고요. 이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서포터즈 vs 인턴 지원이면 당연히 인턴 지원이고요. 공모전 vs 인턴 지원 당연히 인턴 지원이고요. 동아리 vs 인턴 지원 당연히 인턴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턴 경험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실무 경험. 그래서 내가 이력서에 경력이라는 칸 안에 밑에 쓸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게 무조건 다른 스펙들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비전공자 마케터 준비생이 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꼭 해결이 되시길 바래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오늘 세션을 다 듣고도 이 질문이 아직 해결이 안 되셨으면 저한테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 마케터 준비생 포폴은 똑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경영학과 친구들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텐데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경영 계열을 나왔거든요.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마케팅에 그렇게 유리할 것도 이젠 잘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터, 컨텐츠 마케터, 인플루언서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경영학과 나왔으면 조금 더 눈이 갈 수는 있지만 결국 회사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그 포폴에 있는 실무 경험들이기 때문에 비전공생 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그러니까 비전공자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거의 모두가 비전공생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간혹가다가 경영학과 우대 이런 거 써있는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데에는 사실 전공자가 우대 받는 게 맞기는 하고요. 그게 안 써있는 공고들에는 쏘실 필요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끝났는데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지만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써놓은 게 하나 있는데 마지막 팁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목차 어디에도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가지고 왔는데 링크드인을 앞으로 커리어 패스를 쌓아 나가시면서는 열심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너무 과하고 링크드인을 왜 추천드리냐면 오늘부터라도 계정이 없으면 만드시고 뭐를 보셨으면 좋겠냐면 링크드인 여러분 어떤 좋은 기능이 있냐면 남의 이력서를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토스 브랜드 마케터를 검색해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자리를 누군가 진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클릭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토스 브랜드 마케터를 절대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을 리가 없고요. 토스 브랜드 마케터가 되기 전에 본인이 무슨 학교에 무슨 과를 나왔고 그 전에 어디서 인턴을 했고 뭘 했고 그래서 이 토스 브랜드 마케터를 갔다라는 게 정말 족적처럼 쭉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은 토스 브랜드 마케터의 이력서를 여러분이 훔쳐보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나 산업이나 직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가 궁금할 때 그거에 대한 정답이 링크드인에 있으니까 링크드인을 시작하시고 제가 링크드인 제 계정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1촌을 맺으시면 제 1촌이 여러분의 2촌이 되고 제 2촌이 여러분의 3촌이 돼서 검색이 꽤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뭐 배달의 민족 마케터가 되고 싶어. 그럼 배달의 민족 마케터 검색해서 이 사람이 그 전에 한 7년 정도 경력을 쌓았네.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이 정도 스타트를 보기 어렵죠. IT 대기업에 가는데 마케터가 되고 싶으면 그 전에 이런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은 분명히 느끼실 게 그런데 다니시는 분 중에 경영학과 나온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니까 비전공자이신 경우에 내가 오늘 송대의 말 들어도 여전히 잘 모르겠고 쫄린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링크드인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시간은 정말 모두 다 끝났고요.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답변을 쭉 드릴 예정인데 급하게 집에 가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정리하고 나가셔도 괜찮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편하게 해주시는데 손을 들고 질문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카톡방에 질문을 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본인이 좀 그냥 말로 물어보는 게 편하다 하시고 저도 이걸 조금 더 선호하는데 궁금한 거를 육성으로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후기를 작성하는 종이가 있어요. 굉장히 아날로그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후기를 받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카톡장에 치시면서 아니면 질문을 던져주시고 들으시면서 천천히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참고해서 솔직한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부족한 게 있었다, 더 필요한 게 있었다, 뭐 이런 말은 좀 쓸모없었다 같은 얘기들 편하게 많이 나눠주시면은 제가 또 더 좋은 세미나로 9월, 10월, 11월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작성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펜을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펜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한번 발견했고 예, 여기 드리겠습니다. 후기 쓰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답변 제가 또 ASMR처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네. 네. 포트폴리오는 장수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냥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를 마케팅 포트폴리오에 추천을 드리고요. 20페이지가 넘어가도 괜찮기는 한데 거기까지를 읽어볼 거라고 기대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10페이지, 15페이지 정말 넣을 거 많고 좀 내가 이미지가 많이 편이다 하면 20페이지 정도까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구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의 경험을 2페이지, 3페이지 나눠서 써도 되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서베이지 경험도 2페이지로 나누어서 되어 있고 그게 실제로 3페이지짜리거든요. 여기 보여드리는 2페이지긴 한데 그 블로그 했던 경험을 2개 하고 그 다음 장에 지식인 했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작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경험을 몇 페이지로 쓰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최대한 잘 보여줄 수 있게 쓰시면 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후기를 좀 안 좋게 쓰고 싶은데 이름을 쓰는 란이 있어서 부담된다고 하시면 이름을 지우고 안 쓰시고 솔직한 피드백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 요즘은 콘텐츠 브랜딩 마케터나 뭐 에디터 이런 거는 신입들 거의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콘텐츠 마케터랑 같이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제 주변에 마케터 준비하는 분들도 통합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브랜드 마케팅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네, 브랜드 마케팅을 준비를 내가 3년차 브랜드 마케터가 언젠가 되고 싶다고 하시면 컨텐츠를 하시는 게 제일 맞고요. 그럼 그랬을 때 그 컨텐츠를 3년 동안 만약에 그러니까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 계속해서 본인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그냥 컨텐츠 만들어내는 머신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우리 브랜드의 컬러에 맞는 우리 브랜드를 생각하면서 우리 브랜딩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그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또 종합해서 다른 경험과 종합을 해서 브랜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링크드인을 많이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정답들이 거기 있습니다. 두 가지가 네네. 저는 그로스 마케터랑 콘텐츠 마케터 이렇게 두 개를 두고 봤을 때 네네네. 어떤 부분이 더 먼저 진입하기에 이것도 제가 아까 말한 저는 순위 내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만약에 인턴 신입인 단계에서 본인이 컨텐츠 마케터 그래서 뭐가 더 쉽냐라고 하면 더 쉬운 거는 컨텐츠 마케터가 맞아요. 근데 컨텐츠 마케터 취준생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그로스 마케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 자체가 뭐가 더 쉽냐라고 하면 컨텐츠 마케팅이 훨씬 더 쉽기는 하고요. 근데 컨텐츠 마케팅 공고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데이터 분석 어느 정도는 하는 걸 바라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 컨텐츠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은 그냥 취준생 입장에서도 뭐 SNS 같은 거 하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컨텐츠 마케팅 준비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사실 제가 지금 다른 업계나 직무 쪽에 관심이 가는 게 있는데 네네. 직무랑 산업군이 조금 다르다면 그 경우 지금 도전하기 괜찮을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제 경우에는 네. 지금 광고랑 마케팅 쪽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네. 방송에서 작가 쪽을 해보고 싶다라고 네네. 생각이 있는데 그쪽을 갔다가 이쪽을 다시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도 괜찮을지. 방송 작가가 되신다면 그걸 하다가 또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에그이즈 커밍 같은 그런 곳들의 컨텐츠 마케팅으로 가시기엔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극단적인 예시로 방송 작가를 한 내가 2년 정도를 준비하는 그냥 취준생이었다가 그 다음에 너무 잘 안 돼서 2년 후에 마케팅 취준생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건 솔직히 힘드시긴 할 거거든요. 왜냐면 2년 동안 내가 컨텐츠 마케터의 실무 경험으로 보여줄 만한 게 솔직히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튜토리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 인생의 절반은 학과를 준비하고 절반은 결국 마케팅 직무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을 계속 쌓아 나가시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결국은 작가를 준비했던 경험이 포폴이랑 자소서에 쓰기에 조금 어려운 경험일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작은 규모의 마케팅 대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좀 적고 네네. 특히나 작은 규모다 보니까 더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지원 동기를 쓰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아,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원 동기는 원래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왜 이 산업 그리고 왜 이 직무 그리고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이렇게 세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그냥 위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가고 싶은 이유는 크게 없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나름 왜 대행사에 종사를 하고 싶으며 왜 하필 그 대행사 중에서도 나름 그 대행사들이 보통 컬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용 마케팅 대행사가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 마케팅 대행사가 있고 뭐 행사 전문 대행사가 있고 해서 대행사가 좀 다 까라가 있는데 그 까라 중에서 내가 왜 하필 이 행사 전문 대행사에 가고 싶은지 왜 하필 채용 대행사에 가고 싶은지 같은 것들을 잡으셔서 그거에 대한 얘기와 함께 한 줄 정도 써줘야죠. 왜 이 회사에 가고 싶은지 딱 한 줄 정도 해서 이 회사 포털 봤을 때 대충 채용 마케팅 회사 중에서는 이런 걸 좀 잘하네 뭐 오프라인 것 중에서는 나름 이 정도 규모 있는 것들을 따냈었네 같은 것들을 잡아서 이 대행사 가고 싶은 이유 플러스 그 한 줄 정도 써주시고 그 밖에는 그냥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걸 그냥 채워주시는 게 그래서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 회사 좀 가고 싶은데 나 너네 회사에서 이런 기여 저런 기여 할 거니까 나 뽑아라는 식의 그 Y 나 파트를 좀 더 강조하자 이게 좀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 동기 쓰기 어려운 경우에 보통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나 뽑아야 되는지 정도 위주로. 네. 아 질문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원을 하다 보면 서류를 탈락하는 경우나 아니면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 특히나 요새는 좀 면접 갔을 때 분위기가 인터뷰 형식으로 되게 편안하게 물어보고 네네. 잘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지면 그 이걸 어떻게 피드백해야 하지 하는 좀 그런 경험이 최근에 아, 있었어가지고 네네. 그 떨어졌을 때 어떻게 피드백하면 좋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진짜로 그 수정님 저희 동영상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오프 더 레코더로 하나 말씀드릴게요.